헌정 질서가 파괴될 뻔한 순간들을 막아낸 건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4일 여의도에서 다양한 야구 팬들의 굿즈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G 팬의 깃발, 기아 팬의 머플러, 삼성 팬의 응원 배트 등 스포츠가 가져왔던 통합의 힘은 늘 바른 곳을 향해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경기장의 불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선수들은 다시 그라운드에서 희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보도의 양은 줄었지만 풍성했던 스포츠 이슈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 토크쇼 슛 10번째 슛, 오늘도 상군님, 정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그 오프닝 멘트를 지난번에서도 이렇게 좀 하셨는데 쫙 네. 듣다 보니까 롯데는 왜 없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건 없었는데 롯데도 아마 거기 뭐가 있었어요. 네. 내가 입고 갔는데 저는 제 시간 때 없었잖아요. 같은 시간 때 없었잖아. 있었지. 그 시야를 넓게 보시라고요. 뭔 시야를 넓게 내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뭔 시야를 어떻게 넓게 저기 지난번에 또 이번에 보니까 그 하나이글스 다 그 있어. 깃발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다 있는데 내가 못 봤다고. 내 이거- 눈으로 직접 라이브를 안 봤다고. 이거 저 우승팀 의식하려고 일부러 넣은 겁니까? 뭔 소리야. 아무튼 네. 제가 진짜 여의도를 그날 2시에 이제 그날 영화부가 2시에 녹음 끝나고 네네네. 바로 이제 2호선을 타고 쭉 오는데 바로 넘어가셨군요. 다 넘어갔는데 당산역에서부터 인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9호선이 있으니까. 지하철은 못 타겠다. 당산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는 절대 불건능하겠다. 안 그래도 한 10분 뒤에 뜨더라고요. 하차 불가. 그래서 안 되겠다. 걸어가자. 해서 전 당산역에 이제 출퇴근 많이 갔었는데 옛날에도 네. 그렇게 길에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심이죠. 출퇴근 시간대에도 이렇게 사람 많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인파가 일렬로 쭉 가니까 사람들 주변에서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고 이게 그 인파 그대로 갔어요. 쭉 여의도 그 다리 건너 가서 이제 근데 거기서 또 우회로 오른쪽으로 가래. 그래서 KBS 뒤편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근데 여의도 광장 너머에 그 여의도역까지도 쭉 꽉 찬 거야. 멀리서 보이는 게. 엄청났구나. 야, 그러면 여의도에서 역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쫙 그러면은 와 그럼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2016년 때도 제일 피크였을 때도 가봤지만 이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비록 아마 폭은 요즘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을 위해서 다닥다닥 모이는 거는 지난번 2016년만큼은 아니었던 거는 확실해요. 밀집도 하는 게. 근데 그 밀집도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알아서 대처를 잘해 주실 거고 왜냐면은 다들 밀지 말고 그 침착하게 움직이자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이게 민심이거든요. 이게 무시를 못 해요. 아무튼 뭐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니요. 일단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만드셨잖아. 그래도 뭐 요즘 하도 만드는 게 깃발 만드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아니 YCU는 안 만들어요? YCU는 저는 제 이름은 영화 거기 나갔다니까. 영화 거기 그 영명부에 들어 있습니다. 제 1차.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깃발 같은 거 안 만들어요? 깃발은 저는 안 만들죠. 돈이 없어요. 아하. 깃발 만들까지는 돈이 없어요. 네. 아니 그 YCU 로고도 만드셨던 분이. 저 광선검 들고 왔다니까. 왜 그래? 그래도 광선검 사가지고. 내 사진 봤었거든요. 그 광선검이 아니라 그 약간 그 롯데 팬들은 흔히 하는 꼴리검 같던데. 이게 중국 거여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디즈니에서 본 뭐 테무에서 샀나요? 대문 아닌데 디즈니 정품을 사려고 하니까 네네네.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주일 안에 와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미국에서. 그럼 테무산 맞네. 대문은 아니에요. 저걸로는 제다이가 될 수 없죠 절대로. 네. 뭔 제다이에요? 시스는 아니면 다행이지.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진행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이슈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MBC 같은 경우는 박소영 아나운서 맞죠? 네네네. 네, 박소영 아나운서가 12월 3일 날 화요일 뉴스를 마치고 스포츠 뉴스 마치고 퇴근을 하실 줄 알았더니 퇴근은 안 하고 갑자기 계엄 속보를 하고. 그렇죠. 뉴스 속보. 네. 그 처음으로 속보를 하신 분이 박소영 아나운서예요. 그 이후로 박소영 아나운서를 스포츠에서 볼 일이 없었거든. 그렇죠. 12월 16일 돼서나 봤어요. 얼굴을. 2주 동안 MBC 뉴스데스크에 스포츠 뉴스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갔었고 사실 뭐 저도 어땠냐면은 사실 그 12월 3일 날 저는 이제 그 중계로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음. 그 상하이 하이강 대 광주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있다가 이제 뭐 거의 뭐 광주 잘하네. 아유 허유 야 골 잘 넣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슬슬 자야지 이제 하고 자야지 하면서 도중에 약간 트위터 분위기 어떤가 하면 딱 보는데 갑자기 트위터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여러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순간 뭔가 했어요. 뭔가 하다가 이제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속보 뭐 윤 대통령 뭐 비상계엄령 발령. 난 이게 뭔가 했어요 진짜.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일찍 잤어요. 7시쯤에 잤어요 집에 와서. 피곤해서. 네. 시세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딱 졸음이 또 밀려와. 저녁 잠이 보니까 옵니까? 8시 잤어. 아니 몰랐겠지. 자는 사이에 8시에 그게 자고 몰랐지. 일어나니까 새벽 1시 반이야. 잠깐 화장실 가려고 눈 깼어. 근데 카톡창에 뭐가 많어. 띠링. 뭐 카톡창에 띠링띠링도 아니고 뭐가 많어. 심지어 그래요. 뭐 다음 속보도 있고 뭐가 많어. 네. 다음 속보는 어지간하면 잘 안 오거든. 진짜 국가대한 국가 뭐 국가적인 그런 상황 거 아닌 뭐, 이상은 다음에서도 많아 알림이. 뭐였는데 TV를 키니까 아니야 다를까.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나? 내가 저도 진짜 내가 꿈꾸고 있나? 그러니까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네. 저도 그날 피곤해가지고 한 10시쯤 졸려가지고 일찍 잠에 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카톡방 저희 단톡방에 저희 올려줬죠. 단톡방인지 아니면 YCO 단톡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다 계엄 선포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 소리까 뭔 다 소리야 이러면서 있다니까. TV를 틀었더니 뭐 뉴스 특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건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럼 뭐 겪었겠어요? 안 겪으니까 다행인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79년도 이후로 지금 처음인데. 젊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태어나고 났을 때 그 보원철폐 독재타도 나오긴 했어요. 네. 우리가 저하고 상분 씨가 태어났을 때는 난 몰라요. 88 올림픽도 못 봤는데 뭐. 그치. 그러니까. 난 몰라.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봤습니까? 나도 못 봤어요. 나도 그때 애기였어. 나도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현대사 공부를 이제 곧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워서 알게 됐던 그런 비상계엄령, 계엄령 선포 이런 말이 실제로 더군다나 2020년대에 이렇게 나와버릴 줄은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서 12월 4일 날 일단 첫 번째 이슈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슈가 계엄부터 탄핵까지 스포츠에 미친 영향인데요. 사실 이게 지상파 매체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 그날 12월 4일은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일단 스포츠보다는 일단은 그 속보를 더 보도하는 게 먼저였기 그렇죠. 때문에 뉴스가 가장 중요하죠. 네네. 네. 스포츠 쪽에서는 이제 스포츠 매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보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면 위주로 보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면에 군사 정권 때가 떠올라 프로리그도 혼돈의 밤이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79년 10월 27일 경향신문 기사를 같이 소개를 했어요. 그때 옛날 계엄, 것까지. 같이 소개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간에 프로 스포츠도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3S 전두환의 3S 아무튼 탄생한 게 프로 스포츠인 건 맞으니까.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요. 섹스. 네. 네. 아무튼 82년 야구가 이제 생기면서 아무튼간에 프로 스포츠계에서는 전례 없는 사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12월 4일에는 남녀 프로농구 프로배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문체부도 그렇고 다 그냥 비상으로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코보 관계자들도 밤늦게 발생한 사건이라 이른 아침부터 리그 중단을 논의했을 거다. 만약에 유지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뭐 배구단 뭐 감독들도 그래요. 위성우 감독 같은 경우도 경기 못 치으나 싶어서 잠을 못 잤다. 네, 아산우리은행 감독.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감독도 있었을 거예요. 파에스 감독도 서울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뭐 프랑스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 라는 인터뷰도 있었고. 파이스 감독이 우리카드 감독이죠. 네. 그리고 또 이날 K3, K4 리그 어워즈도 있었어요. KFA. 시상식도 있었군요. 네, 12월 4일 날. 그런데 이제 시흥 시민축구단의 박승수 감독이 감독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K3. 네. 네, K3는 저희가 뭐 소식을 잘 다루진 않았지만 K3 우승을 차지해서 이제 수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석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이 시상식도 할 수는 있었나. 정말
처음에 진짜 본인이 또 처음 서는 시상대였기 때문에 저 이제 네. 이게 다 주면 중지가 되는 건가. 그래서 그나마 이제 행사가 마무리 잘 되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서 스프링 캠프 걱정도 있고 프로야구 팀들은 그렇죠. 네. 또 이제 선수 영입 문제도 이제 아무튼간에 준비했던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준비했던 선수의 돈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외화가 올라가니까 그걸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문제는 그렇죠. 네. 그나마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거에 쓰이는 자금 같은 거는 외화 통장을 따로 두고 있어요 구단들이. 그래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율 그런 변동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그런 그런 위험은 없다라고 보면 리스크가 됩니다. 덜하다. 네. 다만 이제 스프링 캠프가 좀 문제겠군요. 그만. 그렇죠. 스프링 캠프는 별도니까. 스프링 근데 캠프나 이제 뭐 해외 전지 훈련을 갈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환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어디를 이제 미리 뭐 축구든 야구든 그렇죠. 뭐 이제 지금 다 벌써 미리 다 이미 선정을 해놨죠. 이미 선정을 하고 작업까지 했었기 때문에 크게 좀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그런 네. 사이에서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장소 잡고 뭐 경기장 운동장 잡고 뭐 하는 거는 이미 다 작업을 했을 텐데 그 이제 가서 이제 그렇죠. 그 당일날 가서 생활비. 쓰는 비용 네. 비용이라는 거는 그렇죠. 또 그걸 어쩔 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한 구단 관계자가 밤사이 치솟는 환율을 보고 스프링 캠프는 어떻게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스포츠 경과 인터뷰를 했었고, 또 이제 12월 5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일보 스포츠면인데 KBO 겨울 미팅 뭐 그런 것도 지금 참고로 그날 포천에서는 40일에 야구인 골프 대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예. 전격 취소됐고요. 취소됐고요. 네, 뭐 그렇죠. 뭐 한가게 골프를 칠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K리그 같은 경우도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그때 막 열릴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이제 그쵸. 프로축구 연맹에서 그렇죠. 네. 있었고 뭐 최종적으로는 뭐 이제 잘 뭐 열렸죠.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뭐 열려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예능 같은 경우 예능 중에 최강 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지금 네네네네네. 한참 공개가 중이고 아무래도 럭비에 관심 없는 분들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네. 좀 뭔가 변화도 주고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좀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제작 발표해 보니까 그 정영근 캐스터도 직접 나와가지고서 뭐 설명도 하고 그렇죠. 했었는데 이 작품이 또 그 최강야구를 실제로 제작한 장시환 PD 맞아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도 거의 몇십 개, 거의 몇백 개 가까울 정도 카메라를 사용을 했다고 이제 들었고.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또 좀 한번 이야기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팀들이 있지만 국군체육부대도 역시 이제 상무. 이제 거기 소속의 이제 최우영 선수가 역시 불참이 됐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군인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네. 불참이 됐고. 근데 문제는 지금 12월 10일이었어요. 12월 10일 날 스포츠월드 기사인데 이게 좀 흥미로웠던 거는 제가 이제 영화계도 이제 막 항상 다 성명 발표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박찬욱 감독이 직접 얘기했었죠. 빵도 나눠주면서 네네네. 헤어질 결심하면서 윤과 헤어질 결심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했는데 왜 지금 스포츠계는 가만히 있나라는 제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예술계는 항상 움직이고 했었는데 좀 많이 그런 좀 목소리를 좀 냈었는데 왜 스포츠계는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뭐 문화에서도 뭐 한강 작가가 특히 이제 이번 노벨상 이번에 받으면서 또 얘기를 했었고 있었는데 지금 나왔던 게 NGO 단체인 체육시민연대가 거의 이제 12월 4일쯤에 유일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이유를 보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스포츠 구단의 구단주가 대기업이라면 분명 이제 아마 정치권과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대기업도 물론 대기업도 이번 사건 때문에 국제 신임도가 깎여서 오너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명이 나오지 않는 건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관성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인들이 국위 선양을 위해 평생을 살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에도 주저하게 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라고 정영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전임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흥미롭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얘기를 냈던 거는 그 다음 주였어요. 12월 11일 날 그때 쇼트트랙
네. 대표팀이 이제 주말에 월드 투어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했었죠. 네. 그때 박지원 선수가 이제 이번에 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경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경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언급을 식으로 했죠. 언급을 했고 또 이제 이제 골든글로브 당시에 음. 최영호 선수가 기아의 최영호 선수가 네. 이제 또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시상식 때. 수상 소감으로 얘기했었죠. 이 네.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실 아시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최영호 선수 소속팀 어디입니까? 기아잖아요. 네네. 네. 또 이제 또 기아 하면은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하면 또 어디겠습니까? 또 저기 호남권 아니겠습니까? 네. 최영호 선수도 또 실제로 또 전북 전주 네. 출신이고 호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은 뭐 아시잖아요. 정말 좀 여러 커뮤니티에서 만약에 또 그런 얘기했다가는 그렇죠. 뭔 또 이상한 소리 별의별 소리 나오는 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야구 선수 계약서 네. 여기에는 일단은 그거는 없어요. 야구 선수 계약서에 명시한 선수의 의무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없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축구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축구가 아예 축구는 아예 뭐 아시잖아요. 뭐 정치적인 뭐 성명이라 근데 경기장에서의 그 한계입니다. 뭐 정치적인 뭐 의사나 표시나 뭐 그런 거를 엄격하게 금한다라고 아예 피파에서도 아예 그렇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최용우 선수가 그게 마음 같아서는 이제 취재진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끝나고 마음 같아서는 더 말하고 싶었는데 많이 절제했고 정말 몇 차례 생각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후회가 없다고 내가 뭐 이상하게 말을 한 것도 아니지 않나 그냥 힘들다고 한 거다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이제 끝나고 최용우 선수 이제 수상 소감 때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제 취재진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김도영 선수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다. 그냥 날씨가 춥다. 이제 좀 따뜻한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했던 말이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파로 이거의 여파로 지금 UFC 수상도 결국 안 왔습니다. 네. 데이너 화이트 회장이 원래 ZFN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까먹었네 단어가. 그냥 참관 맞아요. 정찬성 선수가 주최하는 대회 ZFN 좀비 파이트 그걸 주최하는 대회인데 정찬성 선수가 또 이제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랑 친하니까 많이 밀어줬잖아요. 선수 시절에 코리안 좀비로 해가지고 많이 밀어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분을 바탕으로 이번에 자신이 주최하는 그 대회에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이 계엄 때문에 결국은 못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찬성 선수가 최도호 선수 경기가 UFC 경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최도호 선수 세컨 자격으로 같이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를 다시 만나서 그 다음 대회에는 이제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꼭 오겠다고 다시 뭐 답을 받아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 데이나 화이트 사장도 결국은 오기로 했다가 못 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라면 이 ZFN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하고 이제 데이너 화이트 회장하고 그런 관계가 얼마나 각별하냐면은 사실 이 ZFN이라는 이 이벤트가 이게 원래는 사실 국내 대회잖아요. 근데 국내 대회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중계를 하거나 그런 게 국내에서는 뭐 중계나 했지만은 해외에서는 잘 중계를 그런 게 내보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UFC 게임 패스로 시청이 가능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만큼 이제 데이너 화이트 회장도 이제 약간 이제 UFC와 ZFN과의 연계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분위기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데이너 화이트 회장이 이제 방한을 해서 ZFN 경기를 이제 참관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참 이런 상황으로 또 못 가게 됐죠. 그렇죠. 이제 ZFN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좋은 기량 보이는 선수는 그 로드 투 UFC를 통해 가지고 UFC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정식 일단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예, 로드 투 UFC에서 네. 이겨가지고 그 UFC 계약을 맺고 이제 UFC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죠. 이번에 아무튼 스포츠 매체들이 좀 목소리를 냈던 거가 더 있는데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월요일 날 이제 신문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15일쯤에 15일 16일 그래 16일 월요일 날 신문 가판대 보니까 다른 스포츠 매체들은 이제 스포츠 쪽 선수들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날 스포츠 서울은 야광봉 들고 있는 모습들이 전경이 일면 사진이었어요. 스포츠 서울이 생각보다 목소리를 좀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목소리 냈던 게 연예계도 했는데 사격 황제는 퇴장이었어요. 네. 이거 좀 약간 좀 헤드레이 좀 센데요? 매우 셌죠. 이건 정말 센데요, 이건. 네, 그럼 뭐 합니까? 그 회사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아이고 끔찍한 얘기네. 아무튼간에 거기도 있어요. 맨 마지막 멘트가 한국 스포츠는 처음부터 정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종속관계였다. 스포츠계가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뭐 다음 이슈 넘어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넘어가면은 축구회장 선거 3파전 누가 이길까인데 사실 누가 이길까 얘기긴 한데 네. 누가 이길까요? 근데 일단 뭐 3파전이 됐죠. 네. 그 정몽규 회장 현 회장이랑 그다음에 허정무 전 부회장 그리고 신문선 교수 이렇게 세 명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도 다 하고 이제 1월에 치러질 예정인데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미래는 없어요. 냉정하게 말할게요. 이거는. 냉정하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저는 물론 이제 민심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여론조사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몽규 회장이 뭐 연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하는 쪽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냉정히 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협회 산하에 있는 단체들, 단체 장급들, 그렇죠. 또 그쪽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솔직히 누가 되든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확실하게 뭐 이거를 좀 뭐 하겠다라는 그거를 그 아까 말했던 사내 단체장들에게 어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정말 냉정히 봐서는 정몽규 회장이 또 그냥 연임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이 이제 문제는 결국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천안 축구 종합센터 지금 보조금 유용 문제라고 하더라고. 감사에서 지적한. 네네네네. 그게 이제 최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요걸로 이제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어떻게 정부와의 관계에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부 관계자들이 그나마 좀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정부 보조금도 사실은 협회는 사실 따로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 원래 안 받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대부분 다 스폰서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뭐 나이키나 뭐 저기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나 그렇죠. 아니면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심지어 뭐 저기 피파 온라인 FC 온라인 만들고 있는 넥슨이라던가 다 이렇게 후원 받는 건데 사단 법인화를 하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정부 보조금의 정부 보조금도 일부를 받는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원래는 그 데미지는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뭐에 쓰냐면은 제가 들은 건데 이거는 이제 유소년 대회에 이제 그런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많잖아요. 뭐 아이리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운영 비용 그걸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타격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거죠. 아까 지금 양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안축구센터에다가 플러스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연임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위약금이라는 뭐 제재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공개 토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해요. 공개 토론을 과연 해주는 데가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 토론을 하자는 거는 지금 그 허정무 신문서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공개 토론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정몽규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선 할 때도
그러니까 딱 의무로 하는 그거 있잖아요. 아, 의무, 그쵸. 그러니까 네. 법적인 의무. 네, 후보 토론회. 네. 네. 근데 여기는 법적인 의무가 사실 지네 저당뭐 뭐야 규정이 뭐 없으면 규정이 없는 필요 거니까. 없어요. 네.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근데 워낙 진짜 지금 뭐 아시잖아요. 이게 축구 팬들에서 화제를 넘어서 대중적으로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허정무 후보가 아마 그거를 노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그리고 허정무 출마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파주 NFC 활용인데 지금 파주 NFC도 거의 지금 빈 공간이 됐어요. 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빈 공간이 되어서 쓸 수도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천안축구센터를 만들 동안까진 쓰고 다 완공이 되면 옮겨야 되는데 뭐 만듭니다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나간다 이러니까 붕 떠버린 거죠. 청와대네요. 그렇게 되나요? 갑자기 촌철살인 청와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우리 대표팀 경기 대표팀 이제 합류하고 후연하잖아요. 그동안 파주에서 안 하고 고양시민운동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파주 보니까 사진 이제 최근 5월달에 비어 있는 사진도 보니까 완전 장난 천연잔디구장에 철새들 배설물 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버렸어. 아니 참 이거를 아무리 그렇게 이게 활용을 못 하나 싶은 거. 네. 그러니까 그거 문제. 그거 지금 파주시에서도 애물단지일 걸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싶은데 아무것도 활용 못 하고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A매치 원정 오는 팀이라도 빌려주던가. 그렇죠. 네. 뭐라도 해주던가. 그럼 원정 오는 팀은 거기서 자기하고 한국 선수단은 호텔 가네. 호텔에서 자고. 그렇게 해? 참나. 이거 너무 웃기잖아 지금. 아니 그리고 또 상황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또 대표팀이 남자 A 대표팀만 있나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연령배도 유소년도 있고 있고 여자 대표팀도 있고. 거기서 또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NFC에서. 그러니까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모르겠어. 이 임대 비용이라는 것도 따로 없잖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임대해야 돼요. 지금은 임대 비용 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동안은 이제는 파주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파주시는 돈을 내야 돼요. 연간 비용이나 이런 걸 내야 돼요. 아니 이거를 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것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도 누가 읽겠어 하는데 누가 읽까라고 써놨지만 답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다음 이슈예요. 대한체육회 선거장도 어디로 가냐인데. 야 이것도 그냥 이건 그냥 제 생각 네. 얘기할게요. 개판이구나. 여기도 지금 이기흥 회장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큰 틀의 이제 4명의 후보들이 연합을 하자, 단일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뭐 강신욱 당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탁구협회회장 뭐 네.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나 이제 어떻게 단일화를 하든 간에 지금 이게 연결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23일까지 최종 결론 난다고 했으니까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 리더십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이제 이번에 회장 선거 나가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해야 한다. 왜냐면 지금 이번에 올림픽 때 보면서 아무래도 탁구 협회장으로 이제 올림픽 갔잖아요. 탁구 협회장으로 간 게 아니라 IOC 선수위원으로서 맞죠. 예. 주로 이제 탁구 아무튼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선수들도 계속 보고, 그러니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본인이 느낀 게 꽤 많을 거긴 해요. 이번에 네. 보면서도 결정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던 게 그 귀국하고 나서 공항에서 있었던 그 그렇죠. 임시 해단식 같은 그런 해프닝을 보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죠, 유승민 후보가. 예. 왜냐면 그때 막 뭐 문체부 장관이랑 이기영 회장이랑 서로 막 어떻게 하면서 뭐 해단식 하다가 뭐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뭐 공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다가 그걸 보면서 이제 개판이구나 생각했던 거겠죠. 예. 여기도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정말
참고로 경찰은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진천 선수촌 이기영 체육회 의혹 관련해 가지고 네네.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23일 날 이응희 전 출마 선언을 할 거고 그럼 정부 압박을 폭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뭔 정부 압박을 폭로할 건지 폭로해서 그거를 누가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한축구협회의 경우에서는 피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니까 IOC요. IOC.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축구 치면 그게 피파가 되게 민감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 인판티노 회장 왔을 때도 사실 정몽규 회장이 좀 미묘하게 살짝 어필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IOC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IOC가 이제 IOC도 역시 정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그쵸? 그런 올림픽 네. 헌장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아마 요걸 또 이제 무기로 분명히 취임할 때 출마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분명히. 거예요. 네.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얼마만큼 먹힐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IOC에서도 지금 약간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됐거든요. 네. 맞죠. 그 됐었죠. 네. 네. 왜냐면 또 어떤 건 70세가 정년이어서 내년 연말까지가 원래 임기가 였는데 그래서 예외 규정 신청을 노려왔었다고 해요. 임기 4년 연장해주는. 근데 이제 IOC가 이름을 뺐어요. 그 리스트에 임기 연장 위원 명단에. 그렇기 때문에 IOC에서도 이미 좀 버려진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렇겠군요. 네. 어떻게 될지 여기도 선거가 저희 다음 방송 나갈 때쯤에 그 이후군요. 바로 직후에 이제 하겠군요. 그럼 다음 방송할 때 좀 더 이제 단일화 후보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좀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이런 뭐 체육 단체장을 뽑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언론 보도가 있고 그런 걸 진짜 처음 봐요. 처음 거의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것 자체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네, 그렇죠.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건드려주고 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뭐 일부 언론들은 약간 좀 과한 것도 있지만 과한 그게 그냥 어그로에 가까운 거죠. 그냥 그렇죠. 약간 조회수를 노리는. 네. 그냥 뭐 KBS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뭐 거기 뭐 이제 친정부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문체부 편을 들어주다시피 하면서 이기흥 회장을 저격하는 그런 게 걸 많이 나온 그렇죠. 상황이고 많긴 했었죠. 다수의 네. 단독 보도가 그랬죠. 지금도 뭐 대부분의 기사가 KBS 기사들이 지금 뭐 정리한 그런 기사들 보면은 KBS 기사가 뭐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 많고 네, 하니까 다른 지상파에 비해서 워낙 많죠. 그런 뭐 문제도 지적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언론들이 요런 부분 체육 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문제가 있는 거 부분은 탐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스포츠 부패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2022년도에 그게 있었어요. 2022년도 여론조사 체육인 74%가 체육계 부패 심각 인식하고 있지만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워낙 쌓여 있고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도 쉬쉬했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부터라도 나서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기회로 어떻게 보면은 체육계한테 약간 체육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들끼리 이제 쉬쉬해봤자 이제는 보는 눈이 있다. 보는 눈이 많아졌다. 긴장해라. 옛날 8, 90년대 네.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그냥 엘리트 스포츠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게 조금씩 안 먹힌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도 직접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오는가. 네.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는 눈 듣는 귀가 많아졌다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네. 네. 자, 간만에 좀 분위기 한번 바꿔보죠 좀. 네, 다음번에도. 간만에 네. 지금 여기까지 3개 하면서 스토리톡의 제일 옛날 저리톡스 느낌이었어요.
저리톡 옛날 술가 빠진 옛날 저리톡이 네. 거의 무슨 언론은 이래야 한다 막 지금. 예,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좀 그랬는데 이제 저기 네. 원래 스토리톡 같은 분위기로 한번 가죠. 네, 분위기 하려고 띄우려고 일부러 지금 우리 야구팀을 간만에 올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만에 네. 올려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롯데부터 얘기하면은 드디어 3당 점은 허무네요. 야! 네. 드디어 근데 뭐 허문회요? 허문다고요. 허문회 허문회 감독 돌아오나요? 일단은 한 가지 확진한 거는 이제 조원우 코치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롯데 팬들한테는 뭐 여러모로 뭐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안 좋은 평가도 많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원우 코치가 뭐 수석 코치로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제 확실하게는 뭐 일단 롯데에서는 일단 스프링 캠프 하기 전에 정식으로 이제 그 코칭 스태프들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남장이 없어집니다 드디어. 네. 이 어떤 의미로는 이게 사직의 또 다른 그린 몬스터였는데 그린 몬스터도 아니죠. 성몬스터죠. 성몬스터. 어디서 그린 몬스터랑 비교를 해요? 그린 몬스터 정도는 되려면은 네. 더 커야지. 그런가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소위 성남장이라고 왜 이 이름이 붙였냐면은 이 성민규 단장이 부임했었을 때 그 롯데 선수들 특히 타격 선수들의 이런 타격의 각도나 아니면 타격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이 패스를 좀 올린 거예요. 그래 패스를 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성담장이라고 불린 거였는데 이게 문제는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도움은 됐겠죠. 도움은 됐는데 도움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선수들의 약간 홈런 기록이나 그런 또 이제 장타 기록이 오히려 많이 나오진 못했어요. 파크 팩터가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구장의 파크 팩터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잠실 그 사직의 파크 팩터가 이 성담장이 생긴 이후로 잠실 고척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낮은 파크 팩터를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홈런이 잠실 고척만큼 안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롯데 타자들이 점점 이제 그 젊은 타자들이 저번에 우리가 퍼펙트 리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타자들이 이제 기량이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 성담장이 이 타자들의 그런 장타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롯데에서 결국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예를 들어서 치잖아요. 그러면은 쳤다. 넘어갈 것 같. 넘어간다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담장의 그 펜스나 위쪽에 딱 맞고 그냥 버져나 버리는 거야.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치는 선수나 보는 사람이나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큰일 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저기 이제 사실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원래는 지방뉴스의 힘에서 다룰까 말까 고민했었던 건데 제가 뺐어요. 뭐였냐면은 12월 13일 날 네네네. 부산 KBS 뉴스광장 때 보도됐던 건데. 부산 KBS네. 네. 이게 안 좋은 소식이 있었네. 어떤 겁니까? 탄핵 정국에 의결된 국회 감행 예산안으로 부산의 국비 확보에 일부 차질이 생겨서 사직 야구장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돈 만들라고! 12월 13일 보던데 이제 부산시 뭐 하는 거야? 뭐냐면 재건축 설계비 예산 50억 원인데 네. 이게 국비로 조달할 예정이었는데 네네.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또 설계를 못 하니까 결국에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하는 거야? 이건 누가 잘못인가요? 모르겠어. 둘 다요. 그 둘 다가 누구예요?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 3일 아침 뉴스였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는 어차피 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길어질 거라 생각은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속 그 구덕운동장 쪽 부지를 뭐 이용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거대로의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구 팬들, 야구 팬들 사이에서의 또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걸 좀 약간 논쟁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산에 차질이 있다고요? 네. 박형준 시장님 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체? 네. 뭐 같은 정당이라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원은 이제 시민들 인터뷰도 잡았는데 네.
부산 롯데자이언츠 팬이어 밝힌 20대 최모 씨는 매년 사직구장을 재건축한다는 말이 나왔으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으려 한다. 30대 김모 씨는 사직구장은 부산은 연고지라는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자부심을 갖는 장소다. 재건축이든 시설 보수든 사직구장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빠르게 결론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지금 요건데 부산시 관계자가 또 이야기를 하네. 뭐라 합니까? 역시 야당 탓을 하죠. 네. 어떤 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 국회의원도 정당을 떠나서 사직구장 재건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예산안 깎았다 그 네. 얘기 아니에요? 네. 뭐 거기도 뭐 그겁니까? 뭐 거기도 예산 깎았으니까 뭐 저기 야당이 폭주한다 뭐 그런 얘기합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부산 이게 지역 보도 뉴스원 보도였고요. 네네네. 네. 매일경제 이거 타이틀 재밌다. 뭐라고? 이거 내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해도 돼요. 사직구장 재건축도 멈추나 이거였어요. 이거 사직구장 재건축도 멈추나 약간 이런 거였네요. 네, 이런 그런 식으로. 뉘앙스. 네, 아무튼 50억 원이 삭감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예산들이 삭감되었다. 그런데 이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예산이 좀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계엄 이번에 그 쓰였던 비용 뭐 900억이요? 900억인가? 몇 억? 900조죠. 900조인가요? 사실상. 그게 쓰였는데 거기에 보충이 되겠어요? 몇 조 깎은 거 꼴 보기 싫어서 선포한 계엄이 더 많은 지금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는. 근데 그 손실 때문에 뭐 이도저도 못하죠. 쓸 그 비용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누가 그거를 하래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제 LG 얘기로 넘어가면은 네. 뭐 손주영 선수 이야기가 보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최원태 선수가 갔죠. 갔기 때문에 삼성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네. 좋은 거예요? 잘 가시고요. 잘 가시고요. 드디어 처리했다. 갔죠. 뭐 그러면 뭐. 예. 그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거기에서 잘해라 뭐 그러고 또 하나는 한편은 또 그거잖아요. 또 다른 또 그런 거에서는 이제 아이고 잘 갔다 약간 이런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손주영 선수가 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KBS가 손주영 선수를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삼군 씨 이야기 한번 뭐, 들어보고 싶어요. 네. 손주영 선수는 이미 잘했죠. 올해 최원태 선수보다 훨씬 잘했죠. 최원태 선수 뭐 가을에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봐서 알잖아요. 손주영 선수는 가을 야구에서 엄청나게 활약하고. 그래도 손주영 선수가 프리미어십이 대표팀에 그렇죠. 대표팀에도 뽑힐 엔트리에 들었었는데 플레이오프 이후로 팔꿈치 부상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돼가지고 좀 아쉽긴 했어요. 합류를 못했는데 그 손주영 선수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WBC에는 꼭 대표팀에 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연말에 조화제약 그 시상식에 거기서 이제 점프업상 기량발전상을 받아가지고 정말 기량 발전했죠. 이제는 LG 트윈스에 없어서 안 되는 왼손 선발 국내 선발이고 또 이제 국가대표급 국내 선발로까지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도 그거를 주목해서 손주영 선수 인터뷰를 한 거고요. 일단은 뭐 최원태 선수는 잘 갔고요. 뭐 삼성에서는 알아서 잘하시든지 말든지 뭐 이제 남의 선수니까 뭐 신경 안 쓸 거고 LG는 뭐 이제 보상 선수 최채영 선수 왔으니까 잘 최채영 선수랑 같이 뭐 잘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KBS가 은근히 LG 선수들 계속 다뤄주는데 이번에 오스틴 딘이었어요. 12월 16일 날 이날 따로 이제 아무튼 골든글러브에서 일루수 부문 상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지어 외국인 선수 유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스틴 선수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면은 일단 휴식을 위해서 그 스프링 캠프 참가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미국이나 뭐 자기 나라로 국가로, 돌아가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거기서 이제 개인 훈련을 운동을 하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오스틴 선수도 시즌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본인이 그냥 노미네이트만 됐을 뿐이고
사실 상을 탄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1루수 부분은 오스틴 선수도 타점왕으로 물론 잘했지만 NC의 데이비슨 선수가 이번 시즌 홈런 왕이었기 때문에 데이비슨 선수도 꽤 많이 수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스틴 선수가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없었는데, 근데 오스틴 선수는 일단은 받고 말고 상관없이 나는 LG 트윈스의 선수고 이 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겠다고 밝히고 직접 한국에 와서 실제로 시상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외국인 선수로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진짜 이 선수는 와 정말 대단한 워크ethic 지닌 선수다라고 뭐 LG 팬뿐만 아니라 다른 팀 팬들도 칭찬을 해주고 뭐 그 시상식 보면 아시겠지만 입장할 때 이제 선수들 응원가가 나오는데 네네네네. 오스틴 선수는 이제 자신의 응원가에 맞춰가지고 무적의지의 옷은 율동을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또 팬들의 갈채를 박수를 이끌어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시상식에 참석한 그 점수를 딴 것 같아요. 기자단 투표로 골든글러브가 이해되는데 그게 좀 많이 기자들 마음을 왔다 이런 움직인 것 같아요. 자세. 여기까지 이만큼 왔는데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서 오스틴 선수가 결국은 골든글러브 1루수 부문 수상을 2년 연속으로 하면서 LG 트윈스의 유일한 올 시즌 유일한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습니다. KBS에서 따로 이제 인터뷰를 땄는데 그날 이제 거기 현장에서 땄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거에 됐어요. 왜냐면 저도 플레이오프 때 생각이 난 게 왜냐면 김윤수 선수, 그렇죠. 김윤수 선수가 은근히 철이 그 전담이더라고요. 그때 플레이오프 때 오스틴 선수 경기 후반에 이제 오스틴 선수에게 계속 왔을 때 삼성이 3경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를 상대할 투수로 김윤수 선수를 딱 오스틴 선수만 딱 상대하기 위해서 볼 때마다 등판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네. 딱 그 타이밍에 김윤수 선수가 계속 오스틴 선수를 잡아냈죠. 삼진 또는 범타 처리해가지고 위기를 넘겨서 결국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스틴 선수가 아주 긍정적으로 내년에 또 많이 만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친구가 됐을 거다. 아니 근데 오스틴 선수가 친화력이 좋아요. 되게 뭐 약간 인싸 체질이에요. 그리고 그 LG 더가웃 직캠에도 보면은 오스틴 선수가 진짜 더가웃에서도 제가 이건 뭐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네. 더가웃에서도 막 자기가 막 진짜로 막 여러 선수들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이것도 막 분위기도 끌어올려주고 막 그러면서 더가웃 진짜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1루수잖아요. 상대 타자들이 1루로 출루할 때도 막 뭔가 막 계속 막 말 걸고 그런 진짜 인싸 체질이 확실합니다. 이 선수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또 LG의 평생 LG와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LG 트윈스 함께 하고 싶다 그랬는데 여권 반납하십시오 그냥. 저 잠시로 씨 되는 겁니까? 네. 여권 반납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LG 구단에서 비행기 저 지원도 좀 해주지. 뭐 저 비즈니스라도 좀 그렇게 해주면야. 그리고 저 정도로 의욕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알아서 했겠죠 뭐.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흥미로운 게 LG가 또 보도가 또 떴어요. KBS가 은근히 LG 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12월 18일 수요일 날 기사인데 프로야구 LG 셀러리 캡 최초가해서 약 12억 원의 기금을 납부하게 됐다. LG 트윈스가 그러니까 이제 연봉 총상한제라고 하죠. 셀러리 캡을 이제 KBO가 도입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LG 트윈스가 그 셀러리 캡 상한선을 넘어선 구단이 됐어요. 114억 원이 총 상한선으로 지정이 됐는데 LG가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가 138억 5,616만 원이어가지고 24억 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반원인만 해도 엄청나네요. 24억 원을 초과했는데 LG가 유일하게 그래서 그 상한선을 넘어선 구단이 돼서 셀러리 캡을 넘어서게 됐죠. 그래서 1회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50%를 경쟁 균형세로 낸다는 규정에 따라서 약 12억 원을
야구 발전 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구 발전 기금. 예, 만약에 내년에도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초과분 100% 납부랑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 선수가 순서가 9단계 하락하는 그런 그러면 꼴찌요? 그럼 꼴찌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거의 꼴찌 아니야? 거의 그쵸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일단은 뭐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었죠. 우승하기 위해서 여러 그 뭐 고액 연봉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김현수 선수, 박혜민 그렇긴 선수 하죠. 뭐 네.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고액 연봉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LG 팬들 생각은 지금 그겁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어. 어쨌든 우승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거는 그냥 뭐 야구 거기 뭐냐 좋은 일에 썼으니까. 아유 우리 뭐 부자구단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데 근데 그 2위는 롯데예요. 그 연봉 상위 40분이고 아니, 2위가 기아가 112억 원이고 롯데도 3인가 그래요. 네, 공동 3위 111억 원. 공동 3위에요? 네. 그 왜냐면 두산 삼성 롯데 공동 3위. 왜냐면 롯데는 그 선수들 작년에 그 야심차게 그 FA로 데려왔다는 유돈노요? 유돈노 때문에 망아놈의 선수놈들. 아유, 진짜. 꼴찌가 키움 56억 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아까 이제 LG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셀러리 캡이 초과가 돼서 이제 그 했다고 하잖아요. 롯데는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 양 기자 얘기했던 거는 두산 삼성하고 같이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순위 그렇게 되는데 사실 롯데는 이번 시즌에 뭐 방출된 선수는 다 방출했었고 잡을 선수들은 잡았기 때문에 내부 FA는 사실상 내부 FA하고 외부 FA도 사실상 그냥 문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스토리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구승민 선수하고 김원희 선수 잡았다는 거에 일단 의의를 두고 있고 외국인 선수는 일단 윌커슨 선수하고는 재계약을 안 했고요. 재계약을 안 했고 이제 타젠 레이에스하고 투수인 차디반트 선수하고는 이제 재계약을 했었고 윌커슨 선수의 공백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터커 선수라고 이 선수를 이제 영입하면서 사실상 이제 외국인 선수 영입은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었어요. 근데 아까 상무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고액 연봉자들 유돈노 이 세 사람이 내년에 또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뭐 저기 방출해야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근데 KBS가 이날 이렇게 보도할 때 첫 코멘트가 있어요. 돈 많은 부자구단도 때로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마무리에? 아니 처음에. 처음에? 처음 멘트가. 그래요. 더군다나 또 이제 롯데는 지금 또 모기업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기죠 지금. 위기다 보니까 네. 좀 어떻게든 그 저비용 고효율을 생각해야 돼요. 뭐 졸지에 부자 구단이 되긴 했는데 좋겠다. 네, 뭐 부자 구단만큼 우승을 또 더 해야겠죠? 자, 아무튼 다음 이슈 넘어가서 이제 K리그 결산 잔류변합니다. 왜냐면 K리그를 좀 올려봤어요. 지금까지 K리그 맨날 1분 요약하고 끝나버려가지고 1분 공책 거의 1분 뭐 하다가 끝내버렸어.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강등 잔류 뭐 우승은 저번에 확정됐다고 얘기했는데 강등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됐고 강등 잔류가. 네. 근데 뭐 생각보다 큰 이변은 없이 그냥 흘러갔어요. 네. 올해도 결국은 1+2인데 원만 됐어. 원만 됐다. 돈만 됐다.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는 다 잔류로 끝났다. 이게 이야기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 지금 다 그 이야기 노렸을 거야.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럼 뭐해? 수원팬은 어차피 마중 나갈 팀 한 그 팀 이야기는 됐어. 완성되지 않았다. 한 팀은 있잖아. 아니 근데 이제 아니죠. 원래는 수원과 성남 팬들이 마중 나와야 되는 건데 성남 그 팬들이 이야기 왜 없었으니까. 성남 원래 팬들이 그 얘기 마중 나왔어요. 원래. 성남도 마중 나와? 원래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수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남도 얘기했어요. 원래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질 것 아니야. 원래는 그거였는데 이제 뭐 최다 우승팀 한때 최다 우승팀이었다 이거야?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맞네. 최소 4번 이상 우승했으니까 다 그렇지. 내려와. 수원도 4번 있고. 그렇지. 그런데 뭐 이제 포항도 내려와요? 근데 이제 내려온 팀은 이제 인천밖에 없으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국내 축구 팬들은 에이 재미없어. 재미없네. 재미없어. 에이, 진짜 그랬어. 뭐야 이거 약간 이러고 이제 말았으니까. 약간 솔직히 이번에 전주 해상 경기 이런 데서 그때 처음 골 터지면 때도 재밌다. 그 이야기 싫었는데. 실바가 딱 그 골 터질 때에도 재밌다 했는데 결국은 티아고 헤딩골, 문선민의
결승곡까지 터지면서 퇴장도 터지고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FC 서울, 수원 삼성, 전북 현대 다 저기 승강 플레이오프를 경험했잖아요. 이제 아 그렇네요. FC 서울이 승강 플레이오프 할 때 연합군이 이제 FC 서울을 싫어하는 연합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부산 응원하러 갔는데 결과는 FC 서울이 이겼죠. 잔류했죠. 그렇죠. 그리고 수원 삼성 승강 플레이오프 때 전북 또 이제 현대가 수원 삼성을 싫어하는 모든 연합군들이 안티체제들이 예, 다. 모든 연합군들이 다 FC 안양을 응원하러 갔는데 결과는 수원 삼성의 잔류로 끝났죠. 근데 그날 나는 그래서 네. 어떤 생각 들었냐면 설마 예. 안양 쪽 자리에 있을까? FC 서울이 팬이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안 갔다고 어쨌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북 현대 승강 플레이오프에 이제 또 이제 전북 수원- 현대를 싫어하는 수원에서 왔어. 모든 나 유튜브 이 연합군들이 서울 이랜드를 응원하러 맞어. 전체 모였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죠. 또 전북 현대가 결국 연합 K리그 연합군은 3전 3패를 기록했습니다.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연합군이 가면 안 되고 약간 그 강등권 경기 때 이제 강등할 때 이제 놀러 가서 이제 강등 조롱하는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네. 얘기했지만은 아까 그러니까 수원하고 안양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때는 나 진짜 설마 거기에 안양 쪽 자리에 FC 서울 팬이 갔을까라는 생각까지 되게 들었어요. 그쪽 안 갔다가 이석 가서 봤을 거니까요. 그렇겠죠. 네. 네. 거기 갔다가는 거기 지금 갔다가 뭔 난리가 날지 난리를 날벼락 모르는데. 얻으려고 지금 안 갔을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김도영 감독은 잘렸어요. 네. 잘렸다기보다는 그냥 뭐 계약 해지죠. 뭐 어떻게 해야 돼? 계약 해지. 그게 잘린 거지 뭐. 그게 경질이죠 뭐. 그게 뭐 잘린 거지 뭐. 지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 감독에는 뭐 많어 이름이. 네.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은 이정효 감독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일단 뭐 이정효 감독도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윤정환 감독도 지금 얘기가 일단은 또 나오고는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나오죠. 뭐 아시겠지만은 오피셜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오피셜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제 약간 지금 분위기는 이정효 감독이 유력하다. 그렇죠. 약간 이런 MBC가 분위기고. 유일하게 이제 지상파 3사 중에 유일하게 이거를 꼭지를 하나 빼가지고. 네네. 네, 왜냐면은 이제 이정효 감독 급부상. 왜냐면 최근 MBC 인터뷰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따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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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매거진 인터뷰였죠. 아 근데 진짜 만약에 광주가 이정효 감독 물론 이제 재계약 상태니까 위약금 주겠죠 아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AFC 챔피언스리그 아무튼간에 지금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이 팀을 조금 AFC 챔피언스리그 조금 더 위까지 한번 도전해 볼 것인지. 네네네. 아니면 만약에 전북 현대 가면은 엘리트로 우승시킬 것이 엘리트다. 유 아로파 뭐야 그거. AFC 챔피언스리그 2. 그냥 ACL 2라고 하세요. 그래, ACL 2 아로파. 네. 아로파라냐. 아로파는 우리가 그냥 왜 놀리는 거예요? 그거 뭐야 놀리는 말이라. 은어로 쓰는 거고. 아 진짜. 그래 ACL 2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리그가 추춘제를 도입해야 되는 게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볼게. 중간에 이렇게 아유. 감독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추춘제를 빨리 리그도 도입하는 게 좋다. 네, 좋다. 좋다라는. 저희가 사실 네. 추춘제 얘기를 지금까지 한 2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2번 녹음 때. 지금 뭐 시간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지금? 아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는 저는 길이다. 근데 아니 뭐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게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확실하게 그 포맷을 도입하고 할 거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도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게 되고 지금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FA컵 이번에도 12월 1일 날 치러진 FA컵 결승이랑 11월 30일. 11월 30일 어쨌든 12월 또 8일 날 치러진 그 결승전. 승강 플레이오프 그때 직관관 산설이 얼마나 추웠다고 했는지 알아요? 아까는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다고 그거를 경험을 하면은 또 승강제 얘기가 추춘제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 얘기를 하면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맘때는 슬슬 이제 또 그 추춘제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또 여름 되면 또 많이 하거든. 여름 자, 되면 더 없다고. 그래서 추춘제 여름에 더워서 쓰러지는 것보다 차라리 추울 때 하는 게 낫다. 맞아요. 예, 일리 있어. 근데 그러면은 그거에 따르는 휴식기는 얼마나 부여해야 되는 거, 그거에 따르는 공백에 따른 경기당 그 경기 수는 경기수. 네. 어떻게 조절을 할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다 정하고 확실하게 추춘제를 도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업도 아닌 게 된 거야. 수도 줄여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라운드 수 줄이면은 그 구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 관중 수익이랑 이런 게 다 토막이 나는데 38라운드 그러니까 33라운드 지금 38라운드로 음. 해가지고 최소 한 18에서 19경기 홈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K리그 1팀 기준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줄이면은 홈 경기 수가 한 최소 3-4경기가 줄어드는데 그거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면은 이제 저는 대안 방법은 그거일 수도 있어요. FA컵을 만약에 코리아컵을 네. 코리아컵을 아예 그냥 겨울에 몰아버리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거 옛날에 했던 거잖아. 그 옛날에 그 어차피 코리아컵 많이 안 가잖아 사람들. 아하 그러면은 여기 공간이 좀 낮자. 그럼 수요일 경기 좀 몰아넣고 수요일도 좀 하고. 그리고요 코리아컵은 연맹 주간이 아니라 협회 주간이라서 협회랑 손은 봐야지 그러니까. 맨날 사이 안 좋다며. 그러니까 대안책은 약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달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네네네. 약간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달에 끝나니까. 어디 한번 예약이 한번 들어봅시다. 약간 추춘제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잖아. 23, 24 코리아컵 이런 식으로 약간 어, 걸쳐서 아예 하는데 들어보자, 다 한번. 12월 중순 때 초중순 때 1, 2라운드 하고 네네네. 이제부터 16강 8강 4강 하고 12월 중순에 경기를 하자고요? 12월 중순에? 미친 거 아닙니까? 1, 2라운드를 그럼 수원도 2라운드 하네. 1, 2라운드를? 뭐 하위 하부리그 팀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렇게 짜다가는 엄청난 비난을 듣게 되고요. 내가 말하는 게 저거예요. 저딴 식으로 짜니까 짜면 나간다고. 저번에 야무가님 저희가 방송 때 얘기 안 했지만 연맹이 이번에 그때 공청회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 얘기 아무것도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예. 연맹이 일단은 그때 가안을 짰다고는 들었어요. 짜서 공개는 약간 임시로 네, 임시로 한번 짜서 제가 저희가 자료는 저희가 거기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확인은 못했는데 네. 아마 최대한 그렇게 짠 것 같아요. 5월 말에 38라운드 쭉 끝나는 걸로. 아.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왜 그러면 그때쯤이 이제 유럽 뭐 축구가 어떻게 보면 끝나니까. 이제 뭐 시즌도 끝나지만 이제 그때쯤에 이제 뭐 ACL 레지트도 그렇고 ACL 2도 끝나는 분위기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추춘제 뭐 사실 필요해요. 저도 같은 사무실에 뭐 정말 그런 시대 흐름, 시대 트렌드에 맞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기후상으로 이게 참 웃겨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지구 온난화 뭐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은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사람이 정말 쓰러지거나 아니면 정말 동태가 되거나 그런 둘 중 하나인 건데 쓰러져 죽는 게 아니지 동태가 되는 게 아니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아요. 뭘? 다 아파. 병원 가야 돼. 다 아픈데. 다 싫어. 다 싫은데. 그런데 이제 더 싫은 차악을 골라야죠. 원래 우리가 민주주의 차악 고르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옆으로 빠졌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추춘제의 모델이라면은 저는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약간 우리나라와 약간 좀 비슷한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겨울에 방학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사실 독일은 컵 대회가 뭐 이제 국제 대회 말고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나 컨퍼런스리그 빼고 제외를 하더라도 사실 독일은 실질적으로 열리는 컵 대회가 리그컵은 없죠. DFB 포칼밖에 없죠. 포칼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 옛날에 근데 리그컵이 그 리그컵은 네. 리그컵은 지금 5대 리그 중에 네. 잉글랜드 말고는 없어요, 사실. 뭐 그렇긴 하긴 지금 한데 프랑스도 리그컵 없어졌고. 네,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아시아도 사실은 일본의 르반컵 빼고는 지금 따로는 리그컵은 없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없대요. 우리는 뭐 희미하게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거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상 그걸로 이제 없어진 그 영향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은 워낙 남쪽이다 보니까 춥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춥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는 지형적으로나마 추춘제를 할 만해요. 이해는 돼요. 물론 일본은 이제 아키타나 호카이도나 니가타 같은 좀 눈 좀 많이 내리는 네. 지역은 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좀이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네. 대설 지역이지. 대설 지역 그러니까 아키타나 뭐 아오모리나 그런 쪽들 이제 북부 지역은 제가 1월에 홋카이도를 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눈보다는
추위적인 거에 그런 거지 체감 온도가 엄청 낮아버리니까. 근데 일단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저는 분데스리가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뭐 무슨 소위 겨울방학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에서의 준비를 윈터 브레이크를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또 이제 AFC 엘리트나 AFC2도 2월에 하잖아요. 이제 또 재개를 하니까 그때 준비를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제 기억에는 1월 말보다 이게 12월 말보다 1월 말에 그 옛날에 타이노와랑 했을 때 아 타이너 옛날에 수원하고 네. 눈 겁나 내린 날. 아 네 기억하죠. 그때 네. 가서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올해 그때가 덜 추웠어. 차라리 1월 말이 덜 그러니까 세감상 12월마다 1월 말이 덜 추웠어. 아 그때 왜 그러면 눈이 와서 체감이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눈이 안 왔으면 오히려 추워 이러고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죠. 2월 너무 2월 너무 근데 그거 너무 내가 빠른 납득하는데요? 그거 내가 바로 반박을 해줄까요? 어떤 거요? 코로나 전에 그 수원이랑 고배랑 안 2월달에 가서 몰라. 국제 고배랑 2월에 했던 거. 나 안 갔어. 그러니까 본인은 안 가서 모르지만 저는 갔다 왔어요. 그땐 추웠어요. 진짜 아, 추웠어요. 맞아요. 아무튼 더군다나 사람들 이니에스타 보러 온다고 차 여러 대 되는 왜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지인하고 차 탔는데 차 멀리서 대가지고 또 걸어왔다니까. 아무튼 이날 이제 공청회 11월달에 열린 공청회 때 K리그 추천지 전환 검토를 위한 공청회 때 7명 패널 중에 6명이 찬성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렇군요. 네, 충북 청주 이제 그 당시 사무국장만 구단 회계 처리라는 문제대로. 근데 사실 구단 회계 처리도 뭐 어떻게 잘 하면은 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저런 식이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단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추춘제의 개념이 아니라 연간의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저렇게 한 애매모호하게 번씩 잘라야지 뭐지 방송 보인다 이제.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계획을 짜면 안 된다고. 몰라 나 기업구단이야. 아니 기업 구단도 기업에서 분기별로 한다고요. 연간. 아무튼간에 뭐 지금 일단은 일본이 아무튼 2026년이니까 예. 네네네. 일본이 하는 것도 지켜보면서 그때 한번 결정을 우리가 또 해야죠. 뭐 자 참고로 어쩔 수 없이. J리그는 소위 이제 반 0.5 시즌. 0.5 시즌을 치른다고 해요. 이제 뭐 승강은 따로 승강제는 없고 뭐 J1 리그 기준으로는 최종적으로 우승팀이 그냥 ACL 엘리트 예. 직행. 그래도 티켓 뭐 하나 주는 뭐 거예요. 하나는 줘야 되니까. 그 뭐- 그건 메리트 줘야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네네. 경기를 치르겠다. 어떻게 아, 보면 소위 이제 뭐 지금. 지구별로 소위 네. 이제 노려보는구나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한국은 이걸 지불을 하기도 좀 애매하다 옛날에. 우리는 뭐 솔직히 뭐 영호남 나눠도 팀이 얼마 없고. 아니 나눠봤자 이게 추위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 아 그래요? 추위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뭐 추울 것 같지도 않. 뭐 솔직히 제주도가 춥다. 그러니까 제주도나 부산 뭐 우리가 맨날 이제 동아시안컵을 옛날에 이제 겨울에 했을 12월 때는 달에 하긴 그쵸, 했지만 그쵸, 네. 추운 건 매한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그때는 12월에는 다 남부 지역에서만 경기한다. 뭐 그럴 수도 없고. 아 근데 이제 J리그는 J리그 1, J1, J2, J3가 다 20개씩 해가지고 60개 팀이다 보니까 팀이 많잖아요. 팀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플러스로 이제는 JFL과의 승강등도 이제 되기 때문에 JFL에서 올라온 팀들도 하다 보니까 팀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연맹이 짠다면 나중에 네. 연맹이 아마 12월 경기를 짤 때 12월 경기는 대부분의 이제 뭐 제주 홈 경기를 위주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부산 홈 경기를 위주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짠다면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2주를 짠다. 그냥 다 필요 없고 그것도 형평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냥 12월 초에 하고 휴식기를 언제까지? 1월 말까지 1월 1월 말? 말까지 다 휴식기 하고 2월 초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2월 초. 네, 2월 그리고 초. 만약에 정 안 된다 싶으면은 리그 끝내는 시기를 뭐 6월 초로 할 게 아니라 6월 말까지라도 아무튼 그 여유롭게 가든가. 이제 수요일 날도 빡시게 해야죠. 별 수 없어. 뭐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거 없을 때는 6월 말까지 그냥 그래, 해주지. 해야 해도 되지. 끝내도 상관없죠. 되잖아요. 상관없죠. 어차피 외국 이적 그러니까 시장도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확실하게 정해서 하라는 거지. 야 박상구를 프로연맹으로 보냅시다. 아 이거 보내자. 너무 확실하게 못 보내잖아. 박상구를 프로연맹으로. 네. 못 보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튼 뭐 진짜 그런 게 확실하게 딱 돼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맹이 뭐 제대로
사실 뭐 만족시켜서 뭐 한 게 그래요. 예. 없었죠. 알아요. 지금 근데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양화된 거예요. 많이 좋았죠. 지금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2부 리그상 이부 리그 봐봐. 승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아니, 물론 이제 뭐 옛날에 뭐 저기 뭐야 고양국민은행 뭐 거부하고 거부하고 아주 그냥 아유 약간 그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은 옛날에 그랬단다 얘들아. 아니야. 저 니들은 지금 편하게 보는 거야. 니들은 그거 안 돼. 축구의 니들이 시대, 축구의 시대 그거 너무 자기 치적으로 정하갔어. 니 자기 연맹 해당 지금 축구의 시대 축구의 시대다. 이거 보니까 그거 자기 치적으로 야, 정하갔단 말이야. 니들은 지금 편하게 보는 거야 이것들아. 이씨. 니들이 지금 편하게 뭐 추춘제 이런 거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줄 알지. 상곤 씨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그래요. 아 어르신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러고 이제 아유 씨 우리 때는 말이다 이씨. 아무튼 이제 진짜 뭐 물론 프로 연맹도 뭐 K리그도 뭐 이거를 또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다른 팀들 뭐 진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J리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동을 거는 분위기니까 좀 잘 좀 봐가지고서 좀 준비를 한다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정작 중국 쪽은 지금 뭐 슈퍼리그요? 거기는 뭐 추춘제 얘기 뭐 나오지도 않고 있고. 따로는 뭐 그렇게 대대적으로 근데 뭐- 나오지는 않는 것 근데 같은데 거기는 지금 뭐 리그 자체가 뭐 지금 뭐 지금도 침체기니까 뭐 예. 개차반되고 있는 그렇다고 상황인데. 치는데 예, 아무튼 당장 보세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나오는 팀 지금 참가하는 팀들도 그렇게까지 몸 안 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승부 조작 때문에 뭐 많이 많고 그래가지고 2010년대랑 다른 거 같아 확실히. 거기는 그렇습니다. 2010년. 아무튼 지금 거기 보도 이제 된 거 리스트 지상파 보도 기준으로 보면은 윤조한 아니 감독 또 이제 보도를 또 봐요? 네 윤조한 그냥 감독이 넘어간 줄 알았더니만 아니 그냥 간단히 보면은 윤조한 감독이 이제 강원과 이제 최종 무산되면서 아, 예. 이제 새 감독으로 이제 정경호 감독이 정경호 감독 예. 부임했고 내부 승격 됐죠. 네. 야 진짜 2003년 상무에서 소위 그 저기 보초병 보초하는 아. 숙소에서 보초했던 짤로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거- 강원의 그거- 정식 저희는 감독이라고. 그거보다는 정경호급 화질이죠. 그거까지. 이제는 정경호급 감독이 된 겁니다 이제. 사실 지금- 요즘에는 모른다고 정경호급 화질. 왜냐면 지금 그 파일 자체가 없을 뿐더러 왜냐면 그때 당시 제 기분이 뭐였냐면 왜냐 그때 당시 300K 화질이 고화질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고화- 일상이라고. 800K 화질이 고화질. 그래, 지금은 800K. 정경호급 화질이 일상이야. 이제는 뭐 거의 이제는 뭐 8K잖아요 이제 UHD. 아, 근데 문제는 정교급 화질이 그 지금 HD TV에서도 못 나오는 화질이에요. 왜냐면 아 그래요? HD가 지금 화질을 낮췄어요. 아 그때 이후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낮췄어. 2006년인가 아. 2007년인가 MMS인가 뭔가 도입하면서 아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네, 이 방통위들이 이거 방통위가 또 문제구만 결국. 방송사랑 방통이랑 짭짭해가지고 이거를 화질 좀 낮췄어. 그때 HD를 기본 HD. 그래서 막 옛날에 이제 뭐 가요 프로그램 보면 다 맞아요. 깍두기 연상되고. 네, 깍두기. 그래 갑자기 뭐 네, 이러는 그게 다 거. 그것 때문이었어요. 꽃가루만 좀 무대 어. 이렇게 꽃가루만 나와도 그냥 깍두기가 나오고 화질이 그냥. 낮춰지는 네.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고. 아 나는 내 TV가 이상한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구나. 그나마 이제 UHD 방송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나마 좀 이게 많이 완화가 그나마. 네. 된 편이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그 정교학과 화질 설명하다 그랬고 정규호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조금 좀 어떤 의미 또 이제 좀 약간 네티즌 이제 축구 좀 보는 커뮤니티 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게 그 이스타 TV에 또 이제 멤버로 활동했던 아 예. 갑자기 장영훈 예. 장영훈 코치. 예. 네, 원래는 이제 뭐 지금 또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라리가 해설하고 있잖아요. 라리가 해설하면서 또 이제 재밌는 건 이제 그분이 이제 이스타 TV에서는 또 이제 소위 이제 개눈가리 시선이라는 코너를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감독 전술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장영훈 코치 본인도 지금 지도자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분이 이번에 또 전술 코치로 정식으로 부임을 네.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이슈가 있다면은 경남 같은 경우도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이을용 감독. 이을용 감독이 이제 예. 보면서 결국은 드디어 이제 그 감독 대행에서 이제 끝났군요. 이을용 감독도 정식 감독으로는 이제 K리그 처음으로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동안 그래, 감독 대행은 FC 서울이랑 뭐 네, 그쵸. 했었지만.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기사를 봤는데 코치로
박종진 예, 선수가 있더라고요. 네. 짤이 네. 그 박종진 코치로 코치가, 갔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느낀 게, 야 축구 정말 오래 봤다. 그 KBS 뉴스에서 취재했을 네, 때 옆에 서 있더라고요. 잡혔죠. 예. 네, 그리고 그 KBS 뉴스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이 내겐 행복이라고 그거 하면서 예전에 그 누구죠? 그 선수 생각났어요. 힘든 그 인터뷰에서 안현범 선수 안녕 무슨 은퇴하고 싶어요. 네, 은퇴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을룡타 얘기도 나왔고요. 아, 그 KBS 네. 그리고 네. 정경호 감독 하니까 또 K리그 2에도 또 이제 수석 코치에서 승격한 인물이 있잖아요. 감독으로 충남 아산 FC의 배성재 감독. 예, 이번에 신임 감독. 맞아요. 배성재 감독도 원래는 충남 아산의 수석 코치 김현석 감독 같이 밑에서 했었죠? 수석 코치로 네. 함께했다가 이번에 김현석 감독이 전남 드래곤즈로 딱 부임을 네. 하게 돼가지고 새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돼서 배성재 수석 코치가 여기도 내부 승격으로 감독으로 정식 감독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K리그 감독직에 오르게 됐는데 이 충남 아산의 사실 그 전술적인 이런 모든 거를 다 했던 게 배성재 감독. 배성재 코치의 작품이라고. 당시 코치. 네. 예, 배성재 코치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네. 그 충남 아산 내에서 전술적인 이런 것도 두텁고 그래서 충남 아산의 실질적인 돌풍의 주역이 배성재 코치였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게 워낙 이게 동명인이 많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쫀쫀한 그분 먼저 생각나가지고서 사실은 근데 실제로 그 이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 때 SBS에서 이제 후토크로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 이제 배성재 코치가 이제 태국이었죠 그 당시. 왔을 때는 이제 한맘고등학교 감독으로 왔을 때 이제 국내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SBS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배성재와 배성재라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게 있었는데 백원의 살로 왜냐면은 방콕 FC에서 뛰고 있었다고. 네네네 맞아요. 네. 네네네. 태국이랑 경기하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그때 준결승이 했었는데. 태국이랑 했었죠. 맞아. 네네. 그래서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배성재 감독도 사실 뭐 메인 이렇게 좀 대표적인 그렇게 활약을 많이 했던 뭐 K리그나 뭐 대표팀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감독이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내로 오면서 이제 또 여러 팀들 코치를 했었는데 참 이 배성재 감독이 보여준 내년 시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저하고 삼군 씨 또 양기대타 이제 어떻게 보면 블루잉즈 팬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주닝요가 갔으면 좋겠어요. 딴 데. K리그 힘들어. 주닝요가 갔으면 좋겠어. 주니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년 아산 원정 갔을 때는 제발 다리가 쥐가 않았으면 일단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 원정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래요? 내 아산 살다가 괜찮습니다. 아산 원정 갔는데 고개 언덕 올라갔다고 쥐가 나는 건 나 처음이었어. 내 아니 살다가 언덕 경기장 올라가 가는 길에. 쥐나는 게. 네 진짜 그 언덕 얼마나 높다고 씨. 선수도 쥐가 안 나는데 팬이 쥐가 나고 앉아 있어. 아이고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걷다가 쥐 나는 거 처음이었어 살다가. 운동 삼아도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급하다고 빨리 가가지고서 참. 거기 그래놓고 피자는 먹고. 네, 아이고. 여기 근처에 피자집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내년에도 가야겠다. 저도 얻어 먹긴 했습니다. 저도.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음 다른 이슈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